여러분은 도시너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브라다백 어깨에 걸고 정담동거리를 걷는 여자? no. 그런 여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레알 도시너는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랍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여자들은 절대 Never never please 팟캐스트 시즌2로 들어선 전문 방송인들이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스타 들어볼까요? 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시즌2 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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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메론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짧게 시작하시죠. 네, 저는 노원구에서 온 몽상가 주부 아줌마 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뜰에 내리는 비 뜰에비입니다. 네, 저는 유드림이고요. 건강 컨설턴트와 블로그 기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헤어이고요. 도봉산에서 텃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의 향신료 마늘에 대한 공부를 의성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온 건강 지킴이가 되고픈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과 또 함께 텃밭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다시 써니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이제 불려 다니고 또 초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의성에까지 달려가서 우리나라의 향신료 대표적인 의성 마늘에 대한 체험을 하고 왔어요. 가서 하고 오다 보니까 우리의 이 마늘은 향신료로서 제일로 요리에 음식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친근하게 향신료로서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마늘 좋던가요? 그 의성 마늘은 예. 달라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그 의성이라는 곳이 그 화산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마늄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마늘에 그 풍요로운 영양소가 듬뿍 있다라는 거. 좋은 그리고 토질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열매라든가 그 작황물이 되게 좋다라는 거. 그런 또 의성에 대한 또 설화라든가 공룡에 대한 그런 유출하고 있거나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손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람도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의성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또 갑자기 가더라고요. 저는 의성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또? 한번 가봤습니다. 이쪽은 또 다 가셨네요. 혜연님하고 저기 유드림님도 갔다 오시고. 유두르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야, 이번에 좋은 체험 귀한 많이 자리에 예, 좋은 체험 많이 하셨네요. 예. 또 옆에 또 예, 저는 네. 헤어인데요. 저는 저번 주에 생전 처음으로 탈춤 공연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 하셨어요? 중계사동 저기 석갑봉 공원에서 그 행사 전에 저기 식전 행사 10분 동안 그 옷 다 갖춰 입고 탈 쓰고 10분 동안 한번 해봤어요. 토요일을 하셨어요?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몸피하기 생활운동 사범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계속 바빠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세요? 잘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낑겨서 하는 거예요. 이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실기, 실기. 그러니까 도움주기 이런 거 하고 이론하고. 아, 근데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바쁘시게 막 지내셨는데요. 예. 그게? 근데 그 탈춤은요. 네.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때요? 처음 그런 걸 공연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 흥이 나죠. 이게 막 이렇게 그 장단이 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몸에 흐르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장구를 딱 치면 사람들이 얼쑤하면서 이렇게 예, 그런 게 느껴지고 그것도 인원이 모자라서 젊은 학생들이 아주 이쁘고 젊은 사람들이 한 3명 왔었거든요. 분위기 죽여줬어. 한 몇 분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공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인원수는 많지 않았어요. 한 8명? 8명이신데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작아서 근데 괜찮아서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속 배우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연 한번 투입돼본 거예요. 좋은 경우 하셨네요. 또 이렇게 막내 해가지고. 누뚱이 데려가서 갱침꾼 시키고 난 한번 돌아봤어요. 막 되게 흥이 막 겨워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옆에 유드림 좀 오늘 좀 늦으셨죠, 바쁘게. 네, 제가 이번 달부터 막걸리 교실 수강을 시작했는데 얼굴만 보고 비치고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모였나요? 거기 그 교육은요?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이런 제안을 두느라고 그 재수강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르신답니다. 안 받는답니다. 그 정도로? 그럼 총 인원이 얼마나? 20명 정원에 지금 잘라가지고 못 받으니까 재수강하는 사람은 안 받아서 지금 현재 18명. 저는 이제 앞에 분들의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인 12일 날 노원에서 탈 축제가 열려요. 거기 이제 태효 쌤이 이번에 제 1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시 기자력을 취재하고 싶었는데 부천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쪽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좀 전해주시고 해요 쌤. 저도 못 가요. 저기 문표기 생활운동 지금 그날이 글로 가야 돼요.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온다고 그러니까 흥을 돋궈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써니님하고 같이 갔던 곳이 그 의성의 금마늘 권역.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 최초의 화산지인 금성산이 있어요. 지금은 현재 사화산인데 그 산을 보니까 위에가 이렇게 봉긋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평평하더라고요. 그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그 자국이 이제 남은 건데 그건 이 화산재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화산재 때문에 이제 먼지가 공기가 안 좋았겠죠. 가라앉으면서 이제 옥토가 되면서 거기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어떤 미네랄들이 이제 많이 자리하게 된 거고 또 거기에 공룡, 중생대 백악계에 4가지 종류의 발자국이 한 130여 개가 발굴이 됐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조문국이라 그래서 사만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나라인데 나중에는 신라에 이제 복속된 그런 나라인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의 흔적이 없대요. 유물은 지금 현재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중국 역사에 좀 기록된 거에 의거해서 이제 약간 추적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 현재 문화재도 지금 뭐라 그러죠? 나오는 거? 유물도 지금 너무 방치돼서 많이 도굴된 상태라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것을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의성 가는 길은 뭐 막히지는 않으셨나요? 거 가는 예, 아침 일찍 출발해서요. 네. 그리고 단풍놀이인지 하여튼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늘 중에도 진짜 명품 마늘이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같이. 예, 일교차도 아주 굉장히 의성이 저는 몰랐는데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그 일교차가 심하다 보면 식물이 고달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키우다 보니까 몸에 유익한 것들을 이제 많이 함유하게 된 거죠. 전 의성은 마늘보다는 우선 사과인가? 사과 예, 사과도 예, 유명하대요. 그거 유명한 줄 옥천골 알았는데. 사과도 예, 있고 예. 산수유도 예, 유명하고 뭐 골고루 있던데요. 뭐 작물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두 분이 다녀오신 거예요? 네. 여자 네. 둘 중년 여인 둘이 아주 오붓한 여행이 됐겠어요. 그랬는데 그 금마늘이라서도 왜 금마늘일까 그랬거든요. 금성산의 금자.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노을 질 때 저희가 저녁을 먹고 출발했는데 진짜 하늘이 금빛이에요. 금빛, 금빛. 저는 그냥 하늘이 노랗구나 그랬는데 제가 카카오에 올렸잖아. 아니 저기 저 유들이 페북에 올렸더니 예, 다른 페북에까지. 분들이 페북에는 안 금빛이네요. 예, 그거를 보고 금빛 페북 그래서 사진 금마늘이구나. 보고. 마치 하늘 델마와 루이스 같은. 골드. 원래 금빛 그 노을이래요. 그렇진 않은데 그날만 모르겠어요. 오, 완전히 행운을 잡으셨네요. 뭐 매번 그러지 않을까요? 마늘도 구입해 오셨어요? 네. 예. 이고지고 했음. 이 포도도 그 가을 포도인 세레단이라고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지금 세레단 그래서 진짜 맛있어. 보온밥통도 사서 지금 개별로 흑마늘을 좀 시연을 들었게 듣고 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볼까. 이따가 흑마늘 얘기도 좀 남겼다가 좀 하죠. 예예예. 네, 옆에 또 뜨레미님. 네. 네, 저는 그 10월 3일 개천절 그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천개청 축제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 부스 체험 축제였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식생활 강사팀이 식신의 착한 밥상이라는 팀 동아리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부스를 하나 운영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었는데 아침밥을 왜 꼭 먹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직접 체험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먹밥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참가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럼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캠페인이 있는 거예요? 글쎄 요번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 식신팀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서부터
전부터 작년 후반서부터 저희들한테 부스 요청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스도 저희 몇 번 나갔어야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제가 요번에 이 청계천 저는 청계천인 줄 알았는데 그럼 청계천 가서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음이 비슷했지만 그건 아니더라. 청계청 축제더라고요. 청. 네, 그 뜻도 뭐라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뭐 단체로 온 애들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도 대부분 많이 왔었어요. 또 바른 네. 먹거리를 또 알려주고. 네, 저희는 청소년들한테. 바른 먹거리라기보다는 그 아침을 꼭 먹고 학교에 가자는 그런 캠페인이었던 거죠. 애들이 왜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뭐 아침을 안 먹는 이유는 뭐 아이들이 얘기하나요? 네, 아침을 안 먹는 이유는 대부분 엄마가 첫째는 안 줘서. 엄마가 안 차려주는 엄마가 안 차려줘서. 안 차려줘서 엄마가 안 줘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와. 또 이제 늦잠 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자려고. 먹는 거보다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걸 선택하는 애들이 있는 제가 그랬던 것 거죠. 같아요. 네. 청소년 시절. 네. 그래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제 일부러 안 먹는 경우도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네. 안 먹어. 왜? 살찔까봐. 그리고는 또 아침을 안 먹어 버릇하면은 그게 이게 버릇이 되면 아침에 밥 먹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을 안 먹는 게 대수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아침밥이 우리 건강에 직결된다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꼭 나이 드시잖아요.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가면 보통 유드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복이 되면 우리 몸이 피곤해서 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공복으로 가서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졸음이 온다 하더라고. 졸음이 오게 된다 하더라고요. 아침을 굶었으니까 점심 배가 고프겠죠. 집중 잘 안 되겠죠. 그럼 점심을 빨리 먹거나 아니면 점심에 왕창 먹겠죠. 그러니까 점심을 또 일찍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저녁을 또 일찍 먹어야 되겠죠. 그럼 저녁 일찍 먹으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 또 야식. 또 야식 먹어야 되겠죠. 근데 야식이 건강에 뭐 안 좋잖아요. 보통 먹는 네. 것들이 다 그런 열량이 것들이 높으니까. 피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죠. 치킨 이런 거 많이 홍보를 먹잖아요.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다가 이 아침밥 굶는 애들이 네. 많아서 저희는 이번에 그걸로 캠페인을 하고 왔어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몇 주째 저희 아이 때문에 또 힘들어가지고 빠지셔가지고 왔는데 봄비님은 또 예, 근황을 또 예, 얘기해 주세요. 주말에 저는 이모가 살고 있는 의왕 쪽으로 이제 아이 데리고 군포로 의왕으로 백운호수로 그냥 나들이 다녀왔어요. 예, 뭐 애기 엄마라 뜻깊은 일은 못하고 아직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백운호수 굉장히 커 보이던데요. 저는 지나만 다녀가서. 예, 저는 거기 좋더라고요. 거기 풍경 사진 찍어 놓으면 굉장히 외국처럼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은근히, 그래요? 예, 안 멋있게 가봤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희 의왕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의왕. 의왕시. 저희 시댁이 수원이어서 지나갈 때 봐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카페촌이 있어가지고 뭐 송창식 씨나 뭐 옛날 저희 7080 세대의 가수분들이 공연하는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제2의 미살인가요? 우리 7080 아니에요, 아, 선생님. 우리는 8090. 8090. 8090이구나. 예.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있는 데가 많고 가을 갈대 같은 데 이렇게 분위기 나는 데도 있고 거기도 멀리 안 가고 이렇게 가을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젊은가 봐요. 저는 그런 분위기보다 댄스 음악이 좋아요. 그런 거는 젊은 게 아니라 좀 주책이라고 하죠. 샘나니까. 젊은 감성. 몸매 되시니까 댄스에. 아니 그냥 좋은 거 듣는 거지. 느낌 아니까? 대한 주책도 느낌을 아시는 힘이 거죠. 돼야 주책을 떱니다. 아니 몸매 되시니까 또 느낌은 또 아시는 것 같아요. 몸매 안 내도 나는 다 해. 맞아. 그게 저는 그 지난주에 초안산 근처를 이제 근린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텃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텃밭이 꽤 돼요. 그래서 뭐 3단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텃밭, 주민공간, 그 다음에 또 중학교에서 하는 텃밭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작물들 뽑아가지 말라고 팻말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 또 사단지 가니까 거기도 대량으로 그래가지고 남자분 특히 써니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어르신이 말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호박 같은 거 하고 가지를 열심히 막 이렇게 그 쟁반 같은 거 있잖아요. 넓은 거 소쿠리. 가지고 딱 생각이 나서 찍어갖고 왔어요. 휴대폰으로. 저는 남자 써니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때 예. 그쪽에 있는 텃밭에 그게 아마 그 중학교 아이들한테 분양이 된 것 창일중학교, 같아요. 예, 창일중학교. 창일중학교하고 창동중학교 애들이 오. 됐는데 거기 창동중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아이들이 약간 그 좀 아이들이 열심히 심어놓은 건데 그걸 자꾸 네. 누가 아. 이제 자꾸 가져간다는 거지. 몰래 그래서 그거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뽑아간다. 가져가지 못하게. 네. 오늘 진딧물이 배추에 있어서 저도 오늘 한 3개 어. 뽑았어요. 근데 진딧물 그 특효약은 아니 오늘 무슨 블로그에서 봤는데 네네 뭐예요? 그 단풍이 아니라 은행잎 네. 있죠. 네. 은행잎을 잎을 잎을 따가지고 따서? 간대요. 갈아. 그 아주 믹서기 같은 데다 갈아서 걔를 소금을 넣고 숙성을 시키든가 또 뭐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물 넣고 갈아야 되니까 그걸 숙성시켜서 그걸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텃밭을 보니까 저희 동네는 산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밭농사 수준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복합 비료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초제 같은 것도 막 벌레 생길 때마다 뿌리시고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니까 다 연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유기농 같이 하는 것처럼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작물이 작고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산하고 가깝다고 막 옛날 그 시스템으로 막 밤농사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텃밭 같은 거 그냥 유기농 같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요번에 근데 좀 느꼈어요. 제가. 관행농하고 아닌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예, 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소나 복합비료 많이 넣으면 벌써 색깔이 달라요. 예, 지나가지고 진하고 저희는 완전히 크고 우람하고. 농사 짓는 그런 밭인데 거기는 보니까 연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리고 유기농 예. 비료 같은 거 주면은 약간 진한 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에 가깝. 예, 연두색이 그 중간이 작아요. 푸르게. 예, 작아요. 보니까 씨 뿌리고 그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뭐가 정말 그게 좋은 건가? 그게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요번에. 저는 화학비료 안 줬는데도 아 그래요? 돌 같아고 순모하고 막 배추도 이따만 하고. 근데 그 약간 그 복합 비료 같은 게 그 화학성 그런 알약 말고요. 또 흙 같은 것도 이렇게 비료 섞을 때 주는데 그런 거 안 주셨어요? 네, 안 줬죠. 근데 그렇게 커요? 씨앗 오. 차인 것 같아요. 씨앗 차이예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로 나는 진딧물하면 없으면은 그냥 벌레 잡아서 그냥 키우는 편인데 그냥 조금만 벌레 먹으면 싹싹 뽑아서 다 갖다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렇죠. 농작물 벌레 쓰레기도 꼬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예. 벌레 꼴을 안 불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할 수 벌레가 없어. 있어서 벌레를 그걸 먹었더라도 먹어야 돼. 솎아서 먹어야 돼. 뭔가 이렇게 음식으로서 재활용을 하고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린다는 의미는 왜 텃밭을 할까 의구심이 많아요. 저희 텃밭에는 작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벌레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번에 카메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벌레? 뱀 애벌레? 같이 생긴 애벌레도 나오고 그다음에 땅강아지가 2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까이서 처음 본 거라 제가 직접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얘네들 얼굴을 본 거야. 근데 얘네들은 벌레가 아니라 완전 짐승입디다 생긴 게. 그래갖고 땅강아지? 도저히 저 얘네들은 못 죽일 수가 없어서 집어서 오. 다 저쪽에다 갖다 집어 던졌는데 저는 2마리나. 밤 따라갔다가 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실뱀 아니면 땅강아지를 보고 너무 실뱀. 놀래가지고 그 텃밭 우리 팀에다가 이게 너무 무서웠다 그랬더니 다들 펄쩍 뛰시는 거예요. 왜요? 땅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러냐고. 저도 어렸을 때 오죽하면 귀엽다는 네, 많이 생각이 봤죠. 있는데. 어렸을 때. 엄청 예쁘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근데 배추에는 안 좋아. 그렇죠. 배추 걔네들이 먹어요, 갉아 걔네가? 먹어서 예, 뿌리 그렇긴 쪽에 한데. 안 좋아. 그 뜨레비님 밭에 있는 배추랑 저희 밭에 있는 배추는 좀 약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의성 가서 이번에 먹은 게 구억 배추였어요.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물 무침하고 예. 쌈으로 먹었는데요. 줄기가 굉장히 이렇게 근대인데 그러니까 퍼지지 않고 가운데 모여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물기도 많고. 또 맛을 약간 보셨네. 갓향이 많이 난다 아니요. 하던. 그런 근데 맛은 예, 거의 갓향이 있어요. 있었어요. 야 살짝 있더라.
진하지는 않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부엌 감칠맛이 배추가. 감칠맛이 토종 있더라고요. 배추예요. 예예예. 그 덕성여대 후문에서 하시잖아요. 거기 네네. 쌍문 네네. 그쪽 도봉구 거기 텃밭은 어때요? 아 거기도 여러 잘 자라요? 예, 뭐 그냥 약준이라 바쁘고 근데 그거 땅 약을 검사인데. 줘야야 이러고 예? 땅을 구에서 나와서요. 이게 네네. 텃밭들 그러니까 검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분들이 텃밭 주인 예. 주민들이 예.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사사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얻어지면 줘.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서로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이제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근데 어차피 다 알아서들 친환경이든 이제 센 거든 막 줄 거 아니에요 농약을.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 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뜻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가도 남의 배추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내 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뭘 살짝 줬어요? 유료- 뭘 줬는데 이렇게 커여서 예. 나도 몰라요. 그거 뭘 잠깐 그런 복합비료 같은 거 주면 며칠 만에 그 갑자기 확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자라게 하려면 비료 잠깐 네, 주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맛이 없지. 맛이 없어요. 예, 그게 저 이상이 경기다 악한 남의 맛이 밭은 다 나요. 풍성하게 되는데 내가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좀 약간 화가 나시고 이래가지고 포기하시고 금세 복합비료 갖다 되는데. 주시고 뽑아버려야 그런 된다는 복합비료를 이번에는 주시더라고요. 좀 잘된 그런 것 편이야 같아요. 항상. 그래도 그런 거 안 줘도 약 안 치고. 예. 근데 땅에도 아무리 저기 친환경이랬지만 영양분은 있어야 크잖아요. 그렇죠. 자생력도 키워주고 그건 있어야죠. 그래고 저는 이제 뚜레비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EM 갖다가 이게 소량해서 좀 뿌려주고 또 유주리님이 주신 것도 좀 뿌려주고. 잘 크고 있겠네요. 예, 그래도 조랑조랑 잘 오이가 달렸는데 누가 또 따간겨. 아 참말로. 나도 호박 3개나 잊어버렸어. 누가 나 담을 그치, 무너뜨렸더라고. 주인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가 몇 개 있는 담을 걸 다 아는. 어느 날 여기 갔더니 담이 저기 이렇게 무너졌어. 요 아래 위 뭐 이렇게 다 계산해놨는데 걔가 없는겨 그 자리. 아니 그런 하찮은 것에 욕심내다가 큰 복을 놓칠 사람들이야. 저는 요즘 쑥갓이 많이 커서 오. 뜯어먹고 있고 향이 너무 강해요. 씨 뿌리셨어요? 네. 오. 근데 약간 끝에 이제 다 먹고 나니까 텁텁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금치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와. 상추는 나왔는데 아직 제일 어리더라고요. 조그맣더라고요. 상추가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예. 가을 잘 상추는. 안 돼. 예. 그러니까는 8월달에 뿌려놔야지 지금 맛있게 먹어요. 아, 그 정말 광고할 거 하나 있네요. 10월 네. 19일 날 우리 저희 그 텃밭 모임이 도깨비 우주농이거든요. 저희 그 팀 이름이 그 친환경으로 짓는. 근데 거기서 지금 장터를 열기로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9일 날 도깨비 시장 그 입구에 도깨비 시장 그 주차장으로 오시면 2시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우리 팀은 우주농 팀들은 텃밭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뭐 전도 부치고 김치도 담고 호박죽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시에서부터 5시까지 도깨비 시장 카톡 한번 주차장으로 날려주세요. 네, 아니, 주차장으로 도깨비 시장 오시면 위치도 참여하실 수 자세히 있어요. 알려주세요. 왜냐면 노원구 공릉동에도 있거든요. 아, 도깨비 시장이요? 예. 네. 도깨비가 도깨- 많구나 지역마다. 네. 도깨비 시장은 그 도봉구 방학동 방학동 도깨비 시장. 네네 방학동 도깨비 시장이고요. 저희 그- 카톡 한번 날려주세요. 네, 그날은 그렇게 아직 할게요. 약속이 예. 없네요. 이 방송을 또 듣고 예. 이제 네. 찾아오실 방학 예. 방학 초등학교를 찾으시면 그 근방에 있으니까. 예,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도깨비 시장에 그 약간 작은 그 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그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아, 또 나눔 장터도 본인들이 하실 게 있으면 갖고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오세요.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재밌겠다. 같아요. 저희도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좀 시간을 내서 오후죠. 네, 2시부터 5시까지. 네. 근데 저희 밭에서는 그 작물이 뭐 할 게 있나요? 저희 그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늙은 호박이 커다랗게 예. 2개가 달려 있어서 호박 하나 가지고는 호박죽을 써서 나눔을 할 거고요. 하나는 그 호박김치를 담기로 했어요. 그 호박김치를 뭐 담고 어떤 호박이요? 조선 늙은 호박? 호박, 늙은 호박. 늙은 호박으로? 호박으로 예 호박김치 담아서 네네. 먹고 그다음에 막걸리도 지금 저희들 그 막걸리 담그시는 분이 있어서 막걸리도 지금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땡기네요. 네. 막걸리를 다 그리고 그 텃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잡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미나리, 뭐 비름나물, 뭐 이런 거, 또 온갖 것들, 들풀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뜯어서 우주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전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잠거리 봤는데 오늘. 아니 네. 이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말할 게 많이 생기네요. 저희 된장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써니님이 얘기해 주시고 네네.
저희 집에 제가 피망 누구 따라해서 씨앗 먹고 남은 피망 씨앗 말려가지고 제가 심었는데 드디어 났어요? 피망과 파프리카 모종 얻어오고 제가 인공수정제가 3판호로까지 해가지고 열렸습니다. 야. 와, 힘든 것도 인공수정까지. 예. 박사님이야. 제가 별거 다 하고 하구나. 있습니다 지금. 사진 올려서 저기 찍어서 한번 예, 좀 올려볼게요.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신기할 것 건강학 엔터테인먼트. 아, 우리가 보면은 날씨가 뭐 춥다, 옷 든든히 입고 다녀라, 뭐 차 조심해라, 부모님께 의뢰 듣는 말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말은 어른이 돼도 마흔이 돼도 또 우리가 애엄마가 돼도 항상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들어도 부모님께 자식은 항상 어릴 적 그 어린아이의 모양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특별히 봄비님께서 나의 엄마 타샤 투터라는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겠는데요. 많이 준비하셨나요? 아, 예. 많이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분이 원래 동화 작가이자 네. 친환경 삶을 실천한 어떤 환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분의 딸이 나의 엄마 타샤 투다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자기 엄마. 그래서 나의 엄마 누구누구 씨를 한번 이렇게 이 딸이 엄마를 추억하면서 이 책을 쓴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을 한번 추억하고 엄마가 해준 먹거리를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타샤 투더라는 분을 소개하자면 이분은 1915년에 태어나셔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93세까지 사셨는데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에 이분에 대한 책이 14권 정도 나와 있고요. 일단 너무 예쁜 그림을 그리는 동화 작가신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타샤의 정원. 너무나 정원을 예쁘게 가꾸시는 분이고 텃밭도 이분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게 이분은 과일도 다 심으시고 그리고 양이나 닭, 소까지 키워가지고 우유, 치즈도 다 만들어 드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을 심어서 옷감까지 다 만들어서 애들 옷도 다 손수 만들어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4명의 자녀를 둔 것 같았는데 이 자녀들은 너무나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한 음식을 막 해주고 인형 만들기로도 유명하셨어요. 이분이 인형도 만들고 동화도 써주고 진짜 거의 천국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집에 태어났었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 엄마가 이랬더라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밭에서 막 딴 우유, 막 딴 버터 이런 걸로 빵 만들고 수프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고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분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그만 텃밭이라도 해서 이렇게 직접 음식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이분의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더 테크놀로지를 원하고 점점점 발전을 하지만 이분은 18세기의 생활 방식과 의상을 고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옹고지신이라고 정말 더 옛날 것들을 저희가 좋은 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날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으면 어떨까? 이런 교훈을 참 많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나의 엄마 타샤 투터를 이 딸이 베서니 투터라는 이 딸이 쓴 것처럼 제가 이제 저희 엄마와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추억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의 엄마 김용순 여사. 저희 엄마 성함이 김자, 용자, 순자셨는데 이제 그 김용순 여사에 대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이제 저희 엄마는 57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더 애틋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젊은 모습만 기억나고 저희 엄마는 근데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한 추억, 이게 먹거리라는 추억 중에서 저희 엄마는 전남 화순이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5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시게 이제 그렇게 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각종 장아찌를 다 두루 섭렵하시고 너무나 어렵지 않게 뚝딱뚝딱 이렇게 다 늘 만드셨어요. 저희 엄마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전남 화순 분이니까 전라도 분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지 솜씨가 없다냐? 못하는 음식이 없다 이거야 나는. 돈이 없지. 그럴 정도로 음식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자기 음식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왜 저 같은 딸을 낳았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딸인데? 저는 저 음식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식구들 먹이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죠. 남은커녕. 근데 딸이 혼자가 아니라 예, 동생 셋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각각 틀릴 거예요. 저희 엄마 큰언니가 닮은, 예. 엄마의 그걸 물려받아서 동네 그 언니 동네 후배들은 다 김치를 얻어다 먹고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고 살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의왕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언니 후배들은 아주 기쁘게 살고 있죠. 그런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께 하나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신혼 때였어요. 저는 월계동이 저희 신혼집이었고 저희 친정은 일원동이었어요. 그 삼성의료원 옆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졸리니까 엄마가 제가 목소리가 막 이렇게 축 가라앉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아픈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계속 잤어요. 근데 막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엄마가 얘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줄 알고 돼지갈비를 해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소갈비는 이렇게 간이 작으셔서 못하시고 돼지갈비를 해오셨는데 그게 딱 받았는데 뜨겁더라고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화 끊고 바로 엄마는 요리를 하셔가지고 바로 달려오셨던 모양인데 월계동하고 일원동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엄청나죠. 예, 근데도 음식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원천리하고 이제 엄마는 달려오셨는데 저는 엄마한테 음식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엄마는 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뭐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이제 제가 먹은 마지막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돼지갈비가 됐던 건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가 해줬던 그 숱한 음식들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먹고 싶고 근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너무나 그걸 모르고 심지어 배워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먹고 싶고 이래요. 사실 뭐 어쩔 땐 군침이 막 돌아요. 엄마가 생각만 해도.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맛을 해주지 않나요, 언니가? 언니가 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한데 가끔 전라도 지방에 가서 어느 왜 낯선 식당에서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맛이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는 가끔 근데 저희 언니는 거의 서울화된 이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지방에 가서는 정통식으로 가끔 놀랄 때가 있어. 우리 엄마가 새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도 다 엄마처럼 하고 있었구나. 좀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게 되고 비슷한 음식을 가끔 먹을 때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저희 엄마는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옛날에 엄마들이 했겠어요. 못 하셨죠. 되게 무뚝뚝하셨고 사랑한다는 표현 같은 거는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음식으로 그 모든 말을 대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은 엄마가 나한테 준 음식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네. 그거를 이제 와서 마흔이 넘어서야 이제 알 것 같아요. 철이 드셨군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신 결혼하고 거? 3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엄마에 대한 또 그리움과 이걸 또 예. 준비하시면서 그런 애잔한 마음이 되게 남았을 것 같아요. 추억들도 생각나고. 예,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 이렇게 유산이라는 게 뭐 돈으로만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참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는 게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남한테 베풀길 좋아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베풀면서 사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써니님처럼 이렇게 음식으로 많이 뭐 된장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싶으면 된장을 담아다 주거나 게장을 담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 항상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사셨는데 그런 어떤 나누고 살았던 마음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넉넉한 마음 같은 거를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제 삶에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마 그늘에서 자랐다라는 게 큰 선물이죠. 예,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산다는 게 또 보태드리는 거고. 여기 그러면 도시녀들 중에서 그런 엄마랑 그
그 추억 같은 거 혹시 간직한 거 있으시면 좀 자연스럽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봄비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그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저는 엄마에 대해서 어떤 함께 했던 것보다는 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관광버스 대절해서 놀러 다니셨어요. 행복한 엄마.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자기 삶을 즐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했을 때 너무 불쌍하다 그런 거보다는 네. 아 우리 엄마는 나름 그 삶을 만끽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기시면서. 뿌듯하고 저도 엄마가 너무 인생을 희생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제가 즐거우면 됩니다. 흥겨운 음악 좋아하시고 네. 유리님은 자기 여행 자신을- 다니시고 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이렇게 격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행복하진 않았는데 저도 또 한 스토리 나옵니다. 어렸을 때 불우했기 때문에. 근데 손수건 준비해야 돼. 써니님은 같이 그때 의상에 가면서 얘기가 돼서 들었기 때문에 아시고 근데도 엄마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마가 지금 뭐 풍족하진 않지만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풍족하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엄마가 막 너무 막 안쓰럽고 그렇진 않아요. 자주 못 뵈잖아요. 미국에 아니. 계시니까. 아니 잘 지내시는데 안 봐도 돼요. 저희 엄마랑은 정반대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살아 계셔요. 네. 천안 분이신데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희생적인 어머니 있잖아요. 인고의 어머니. 네, 인고의 어머니고 TV에 나오는 그 연속극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 죽어서 남들 자식들 누구들 다 편안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유드리님 말대로 하면 불행한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성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골에서 굉장히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선비셔서 일을 안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책만 읽으셨지. 그래서 외할머니가 남의 일 뭐 바느질 싹 해갖고 키우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중학교만 딱 졸업하고는 공장으로 나가서 일해서 동생들을 다 이제 학교 보내고 대단하시다. 이런 엄마였던 거죠.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이런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모나 삼촌들이 우리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누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다녔고 이런 거. 그리고 결혼하셔가지고도 이제 저희 이제 본가는 서울인데 충청도에서 서울로 은행집으로 저희 아버님이 은행원이셨거든요. 그 서울로 시집 왔다고 되게 시집 잘 갔다고 그랬대요.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서울의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시집으로 오신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그 떵떵거리는 큰 집에서 안 사시고 막내 아들이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74세였으니까 뭐 다 산 노인네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해서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함께 사시자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백수하셨잖아요. 99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온갖 시집살이. 네, 시집살이를 엄청 하셨어요. 서울에 그냥 그런 똑소리 나는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랬고. 근데 그게 엄마가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무슨 잔치 있고 그러면 불려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가서 도와주고 이 집 가서 도와주고 저 집 가서 도와주고 뭔가 SOS를 우리 어머니한테 와갖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요리와 무관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엌 일을 시키거나 음식 일을 시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시켰어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시집 가면 평생 할 일이기 때문에 엄마 밑에 있을 때나 편하게 있지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빨래도 다 해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다 왔어요. 부엌 일도 안 하고 왔어요. 막 방걸레질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못되게 살다 왔는데
그게 엄마가 늘 맛있게 해주시던 그런 음식. 그 우리 엄마도 그 나눔 되게 좋아했어요. 그 밀가루 음식 좋아하셔가지고 밀가루로 뭐 수제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뭐 국수해서 나눠 먹고.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부엌 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해봤지만 그런 뭐라 그럴까 미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음식을 할 적에 처음 했는데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이미 내가 내재되어 있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은 그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간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각만 있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 세상은 그거 공평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기 봄비님도 미각은 엄마가 음식을 네, 잘하셨기 혀는 때문에 발달돼 다 있답니다.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그 대신 거기는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항상 이렇게 음식하시고 네, 그 희생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희생의 어머니. 네 희생의 어머니죠. 나 한 몸 희생해서 너희들이 편하면 지금 가까이 계시잖아요. 자주 찾아뵈세요. 지금 가까이 있긴 하지만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미안하죠. 엄마 미안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게 축복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함께 늙어가는 네, 거.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병치레 하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이지막에 이제 엄마가 편안해지셨는데 네 아들이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게 또 완전 스트레스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방송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할 때 고추장을 또 써니님이 네, 그 맞아요. 어머니가 네네. 당연히 고추장 얘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저 있으시다고 막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가족 관계가 조금 이렇게 특별한 가족 관계라서 엄마가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아버지에게는 이제 조강지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분, 엄마는 따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그 옛날 이조적인 그런 가풍인 거예요. 이제 6.25에 내려오셔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언니 위에 이북에는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또 있으셨고 딸랑 이제 우리 언니 등에다가 업고 또 하나 이제 손잡고 내려왔는데 그 둘 딸만 있었는데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아들을 보시려고 이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아들을 딱 낳았으면 내가 아들이었으면 이제 남동생이라는 게 없었을 건데 저를 딱 낳아버리니까 두 번째 가서 이제 결국은 아들을 낳고는 이제 제가 본의 아닌 천덕꾸러기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라는 게 엄마에게 하염없이 먹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남동생을 낳기 위해서 낳아진 사람이다 보니까 남동생을 먼저 챙기지 나를 챙기진 않거든. 그러니까 서열이 있어. 생선에도 서열이 있어서 머리는 엄마, 그 다음은 아버지, 그 다음은 언니, 돈 벌어다 주는 언니, 그 다음은 남동생. 그러면 꼬랑지는 내 거. 근데 나는 꼬랑지 안 먹어. 죽어도 젓가락 다 후벼 파나. 그런 심술 맞은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도 이게 라면 먹자 이러면 라면을 끓여야 되잖아요. 국수를 삶아요. 그 국수를 삶아서 국수를 삶는 상황에서 라면 하나를 얹어요. 그 위에다가 얹으면 그 라면 위에다가 또 스프를 살짝 얹어요. 그리고 팔팔 끓으면 그 라면에 스프가 약간 번지면서 얼른 이제 라면이 익으면 그걸 사발에다 딱 담아서 아들을 주고 국수에 스프가 살짝 섞인 그 국수를 라면이라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왜 라면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김치 말아 주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세월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게 둘 다 못 챙겨주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서 중학교 2학년쯤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가세가 기우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언니도 이제 가게에 많이 도움을 줬던 언니도 이제 시집을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안이 친가나 외가들이 또 의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오시면 그 어릴 적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봉투를 한 분씩 오셔서 이렇게 주고 가시면 그걸로 생활이 돌아갔던 그나마도 이제
집은 한 채 그래도 이제 서울에 한 채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를 받고 다닥다닥 이제 다세대처럼 방 안방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차지해서 엄마랑 살고 나머지는 다닥다닥 월세 받아서 생활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음식이라는 거는 풍요로울 수가 없거니와 뭐 또 거기다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종갓집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휘어지고 빚을 질 정도 엄마는 고목나무처럼 이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시지 우리 없어서 못해 이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 헌신이라는 거는 완전 모태적인 우리 조선 여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를 가슴으로 낳았던 분이지만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어떤 없었던 부분이어도 그 맛을 느꼈던 그런 어릴 적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내 입맛도 나의 인생감도 그 분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살아왔고 또 살 것이고 그런 게 생기니까 뭐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라는 분들이 생존했으면 더 감사하지만 그분들은 나의 이제 교육상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이 존재감만으로도 지금 이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리를 또 잘하셨죠, 어머님이. 제사를 이렇게. 그 종갓집이니까 뭐 요리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써니도 또 요리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편뿐만이 아니라 나물을 볶는다든가 뭐 무슨 전을 부친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 이제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는 좀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남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같이 그러니까 해가는. 일을 하시면서 요리 솜씨가 더 발달되셨나 어릴 때, 봐요. 어릴 예. 때. 근데 이제 제 마음상에는 사실은 그걸 뺐던 건데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제가 지금의 사춘기 아이들을 되게 많이 이해하는 게 부모에 대한 당신은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게 되게 가슴 속에서 제일 큰 숙제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도 교육도 내 인생관도 하나도 없어요. 나의 존재감만 자꾸 찾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방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사람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게 지금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자애들보다 예. 여자가 더 심하더라고요. 예. 남자애들은 그 모성애적인 게 있어서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를 누가 지켜 이런 남동생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맨날 흔들려서 우리 엄마 찾아 산말리하다 결론은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사라진 건 지금 돌아가신 이분인데.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5년 만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그분이 이제 남동생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손주가 둘이 있었어요. 아이들 새벽녘에 이제 양말을 빨아갖고 꼭 짜놓고 한옥집 툇말에 딱 얹이고서 뇌출혈로 딱 그 자리에서 쓰러진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우리는 빨리 뇌 수술을 시켜서 살리고자 했지만 너무 많이 이제 피를 흘리는 바람에 그냥 뇌사 상태로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는 객사는 안 한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집으로 모셔갖고 와서 그때가 제가 뱃속에 임신 4개월이었어요. 둘째. 그때 3개월까지는 막 이제 먹는 걸로 막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딸이 입덧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빠. 막 이러고 짜증이 나고 엄마라는 존재가 원망. 되게 싫어지면서 그 정을 뗀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원망스럽다. 그러는 순간에 딱 돌아가시니까 이 절망감은 막 살이 막 떨리면서 그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뇌사 상태니까 대화도 안 되고 눈도 못 뜨시는데 엄마 이제 남동생은 벌써 막 흐느끼고 있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눈 한 번만 뜨고 돌아가 주시면 제가 엄마에게 제가 지금 죄를 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눈 한 번만 떠달라고 그런데도 절대 안 뜨고 이 눈물이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대성통곡을 한 뒤로는 이제 못 만난 거예요. 그런 뒤로는 다 들으셨나요? 들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듣는 기능이라는 거에서 그 마지막 엄마와의 소통은 그때 그걸로 끝냈던 거죠. 그게 제가 인간이 되기에 최대한의 지름길이었어요.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지름길 중에서 그거는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순간에는 다 멈추더라고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내가 지나왔던 과거라든가 뭐 앞으로 살아갈 날은 이제 그쯤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애들한테도 지금 열심히 잘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그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어머니란 분이 그 돌아가신 그 순간의 느낌은 저도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 땅이 꺼지고 예, 하늘이 내 인생- 무너지는 게 그때 근데 오더라고요. 상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성인이고 네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으니까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어머 그 순간의 충격을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정말.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근데 누구나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는 이런 느낌들을 다 겪지 않을까. 진짜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죽음이 나하고 멀지 않구나. 그렇죠. 그걸 느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사람이 사라질 때 그렇죠. 그 쇼크란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남들이 죽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봄비님하고 써니님은 네네. 어머님이 어떨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세요?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참외를 볼 때, 아, 감이 나올 때, 그럴 때 엄마가 네. 좋아하는 음식 그런 과일, 맞다, 요리, 진짜. 계절 그런 게 딱 오면 엄마 이렇게 이러고 네. 가슴에서 딱 올라오죠. 저도 저희 엄마가 코스모스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가을이 돼서 코스모스 철이 딱 되면 진짜 엄마 엄마 생각이 응, 응. 나고 또 단감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네. 항상 제가 퇴근길에 이제 단감하고 찰옥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사감을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볼 때면 이제 그 먹거리를 통해서 엄마가 떠오르는 네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생각이 그럴 때 그래서 많이 참외가 나요. 안 먹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또 그래서 단감 그 연시하고 참외는 안 먹어지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드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하고 먹었던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없으니까 안 먹어지더라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가장 그리웠던 순간이 뭐였냐면 그 저희 여름마다 저희 집 옆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여름 밤에 둘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딱 들고 공원을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고 별 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곤 했었는데 그런 일상들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 번만 더 엄마랑 여름밤에 이렇게 산책을 해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내 수명을 몇 년을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결국은 네. 하고 싶고 그런 게 더 그리움이겠죠. 제가 TV를 봤더니 그때 추석 특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100세 가까운 할아버님이 증손까지 보셨어요. 증손도 나이가 들었죠. 이제 다 다녀가고서 내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산소를 술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그러니까 저기 혜우님은 그런 어머니와의 또 그런 추억이나 뭐 아니면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참 나는 엄마하고 살아계시죠? 살아계세요. 친정, 예. 근데 나는 지금 드는 생각이 예. 이 나이에도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막내 누뚱이는 어떻게 해? 마흔 넘어서 나셨죠. 내리사랑이라고. 걔는 내 나이에 엄마가 없을 것 아니야 분명히. 거의 내가 백수 한다고 누가 얘기했어. 오래 사세요. 관리 그래서 잘하셔서. 막내가 애틋한 평균 거예요. 수명이 80이라니까 뭐. 나는 그렇게 성질이 못 돼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장수하세요 누가 그랬더니 나처럼 가슴 아팠던 사람은 오래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다는데 난 그런 건 아닌데 막연히 그냥 나는 백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특별히 어머니랑 그런 추억, 친정 어머니랑 뭐 우리 추억 엄마하고는 같은 뭐 거는 음식 얘기를 하면은 음식은 난 다른 추억은 없고 옛날에는 왜 그 지금처럼 뭐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게 없었고 왜 화로에다가 골로. 여름 같은 데는 밖에서 이렇게 연탄 피워서 막 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배고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막 누룽지를 막 긁어가지고 손에다 소금을 묻혀가지고 엄마가 막 누룽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줬을 때 그거 생각이 가끔가다 요새 너무 나더라고. 막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다거나 막 그렇게 많이 다른 분들 어머니처럼 이렇게 베풀었다거나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푸짐하게 뭐 못 먹고 뭐 먹고 싶으면 못 먹는데 밥은 충분히 먹었었던 것 같아. 쌀밥은 집이 여주였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쌀은 1년 내내 시컷 먹었어요. 근데 이제
풍족하게 뭐 다른 걸 먹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엄마 생각하면 지금 한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되게 몸이 안 좋아. 심근경색으로 2번이나 쓰러지셔가지고 이게 행동에 제약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그 엄마가 나도 하라고 뭔가 바라는 거 있으면 너도 하라 그러면서 이만한 보따리 하나 주더라고. 추석 때 갔더니 그러면서 내가 이거 10번 하는 게 목표래요. 그 경전 하나 쓰는데 근데 나는 뭐 한 조금 해갖고 10번 쓰는 줄 알고 봤더니 엄마 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글씨 쓴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이건 할머니의 글씨가 아니야. 너무 반듯반듯하고 줄을 맞춰서 정성을 들여서. 예. 근데 그거를 지금 4권인가 5권째 쓰고 있대요. 그렇게 반듯반듯한 글자를. 근데 우리 엄마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겠나 생각했더니 자식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 잘 되시기를. 저도 참여를 한 번 썼어요. 경전을.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그 책을 엄마는 법화경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쓰고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그렇게 한 젊은 사람 글씨인 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어긋나면 지워요. 그래갖고 아주 이거 줄 맞추고 열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권째인가 4권째 이렇게 하고 있대는데 나는 한 보따리 줬는데 아직도 그대로 시작을 못했어요. 관심이 좀 덜하신 거고 어머니는 그게 당신의 주 관심사인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이고. 젊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뭘 한번 하면은 그때도 내 동생이 좀 이렇게 직장을 뭐 잘렸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못 다니고 있는 걸 한 2년 후에 알았대요. 그때 그 가슴이 메어져서 우리 엄마가 한 게 돈을 준 게 아니고 돈은 뭐 조금 줬겠지만 그게 나타난 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걸음을 못 걸으시는 분인데 독산동에서 파주까지 그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눈보라치고 우리들도 나가기 싫어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걸 100일 기도를 2번 했다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몸으로. 대단하시죠. 자식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엄마는 하지. 당연하죠.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 근데 이건 정말 누구도 부모님. 막을 수 없는 예.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근데 부모님한테 그렇게까지 못하잖아. 보면은 그 부모님은 어머님의 맞아요. 사랑은 자식한테 무한대로 계속 주지만 그만큼 자식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게 받은 만큼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그런 건 못해. 나는 그런 건 못해. 아. 그래서 내가 엄마는 너는 못하는데 엄마가 되면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랬다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네가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차 타고 가다가 급하게 볼일 본다 그러면은 너 차를 계속 가겠니? 아니면 서서 일을 보게 하겠니?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되면 창피한 게 없어진다니까. 근데 일단 대봐야 그 마음을 알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랬더니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다니까. 근데 아니, 엄마가 되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되죠. 요즘은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탈이잖아요. 맞아요. 젊은 맞아요. 엄마들이. 너무 넘쳐요. 아까도 녹음 중에 저희 엄마가 전화 오신 게 오늘 그 게장 있잖아요. 그 꽃게 간장게장? 아니요 무침. 저희 아들이 되게 양념게장.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가서 배워갖고 오라고. 저희 엄마가 딱 잘하시는 음식이 그 갈비를 되게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게장을 잘 무치세요. 근데 그 게장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 엄마가 못하면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을 위해서 좋아하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막 질문하고 아까 방금 전화하는 게 먹었으면 잘 먹었는지 왜 전화를 안 하냐고. 궁금하셨구나. 상아는 왜 전화를 안 감사평을 손자가 이제 외손자가 왜 전화를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통화하면서 알았다고 집에 가서 전화 지금 학원 갔으니까 전화를 이제 어떤지 맛이 어떤지 아마 아들이 전화할 거라고 상아가 손자가 전화할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요리하시는 거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까먹잖아요. 찍었어요. 그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보니까 저희 엄마는 대충 집어넣으시는 거서 이거 왜 대충 집어넣으시냐고 양념을. 원래 조선인들은 그랬더니 첫 맛이 이건 그랬더니 이거 대충 딱 막아보면 안다고. 감으로 아니까. 대충.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 미원을 조금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때 맛있게 먹고 왔어요. 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뜨레미님이 그 갈비찜인가 예. 등갈비 그 찜하실 때 보니까 솜씨가 없는 분이 아니더라. 카메론이 카메론. 카메론이. 예, 유드림이 그때 못 하시는 게 김치.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유드리님이 어. 딱 일러주니까 탁탁탁 하는 거 보니까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맛은 없어요. 제가 왜 하면. 맛이 없어요? 빛깔이 갈비찜 그때 제대로 아이 뭐지 김치 아니 돼지 등갈비 김치찜. 예, 그러니까 물론 김치는 제가 협찬했지만 예, 김치가 너무 그래도 잘한 좋아서 거야. 그게 약간 왜 맛이 색깔이- 없었냐? MSG가 안 들어갔구만. 네, 안 아니요, 넣었어요. 안 저 안 들어가도 넣었어요. 돼요. 안 넣었어요. 근데 넣지 박 말라고. 선생님이 예. 또 되게 맛있다고 계속 해주면 조금 점점 더 맛있어질 근데 건데. 김치가 워낙 맛이 좋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넣어 설탕만 조금 넣고 그런 거 김치도 맛있지만 하여튼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야. 잘 먹었어요. MSG 안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맛있대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엄마의 레시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예, 놓으세요. 그렇죠. 예, 플러스 그래서 저는, 예. 저기 MSG 하면 그리고 저는 또 그 엄마의 위대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급식이란 게 도시락, 없었잖아요. 도시락.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초등학교 6년,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 벌써 몇 년이에요? 10몇 년을 12년. 12년을 정말 일요일 빼고는 5일 동안을 주고 장사. 토요일 날은 아니었구나. 그걸 12년 동안을 아, 도시락을 싸주신 거예요. 제 거 하고 제 동생 거 하고. 저희는 5남매여가지고요. 예. 한 사람당 또 2개씩 싸갖고 맞아요.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0개씩 그랬어.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맞아. 학교에 가려면 아침 일찍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써 새벽만 4시 정도 되면 네. 일어나서 옛날엔 그랬어. 옛날 또 지금 또처럼 주방 시설이 좋긴 해요. 저희는 또 삼청도 한옥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 바깥에 나가서 또 막 골로 피고 뭐 맞아. 해서 예전에. 연탄 불에 막 이렇게 해서 단 한 번도 도시락을 걸러 보신 적이 없고 그 도시락 반찬을 그 어떻게 해댔는지 그러고 수틀리면 도시락 안 가져가는 게 엄마에 대한 반항이었고 맞아. 그러면 뭐 학교까지 도시락 들고 오시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늘 엄마가 아침이면 싸주시는 도시락이었으니까 그러려니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저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방학이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그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도시락을 싸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레시피 바꿔줘야죠. 맨날 똑같은 걸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기 네. 뜨레미님 저는 큰딸 고1 때 1년 쌌어요. 그거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급식이 맛이 없으시대네요, 우리 따님이. 어머머.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맛있게 예.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맛있게가 아니라 사 그 먹는 급식이 맞아요. 맛없으니까 대충 싸주면 아이들하고 십시일반 모으면 반찬이 좀 되니까 그냥 먹겠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나는 그 일주일 싸는 것도 정말 골머리를 앓으면서 정말 막 정말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우리 엄마는 12년 동안 어떻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한테 자식들에게 내 동생과 나의 그 도시락을 쌌을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징그러웠을 순간에 것 같아. 설거지만 해도. 너무 막 눈물 그 엄마 생각에 눈물이 다 네. 핑돌더라니까요. 그 도시락 싸는 거가 이렇게 힘든 걸 정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 딸한테 짜증을 내고 싶어도 엄마를 뒤돌아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그 얘기 하죠. 우리 딸도 엄마 급식에서 뭐가 나왔대. 엄마 애들이 이제 막 도시락 싸서 먹재. 급식하지 말고 못 해준다. 피할 수 없으니까 먹어라. 어쩔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했었겠는데 그래서- 예전엔 또 부지런해야 살았으니까 네. 좀 소명이죠. 그때 정말 뭐 김치 많이 싸주고 뭐 그러긴 했지만 김치에 뭐 콩장에 뭐 별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그때만 해도 계란이 굉장히 귀했죠. 귀했었는지 계란말이가 아니라 항상 그 도시락 위에다가 프라이.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딱 얹어주시면 그게 가서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렇게 해오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소세지 반찬을 이렇게 딱 해서 도시락에 넣어주시면 그것도 진짜 이건 이제 저는 부잣집 지금도 애들은 먹는 가끔 거고. 분홍 소세지가 너무 맛있어요. 예. 옛날 맛있어요? 생각나서. 맛은 없더라고 저는. 그 저는 추억은 맛있어요. 생각이 나는데 계란 입혀서 네. 하는 거야. 완전 지금도 고급 가끔 먹으면 반찬이죠. 너무 맛있어. 고급 반찬. 부잣집에서만 나오는. 그러다가 가끔가다 한번 김밥 지금은 김밥이 흔하지만 그때는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김밥 싸가지고 도시락에 넣어주시면 그때는 뭐 내가
한 개 먹으면 잘 그러니까 먹는 거죠. 애들이 옛날 달려들어서. 엄마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정말. 저희는 오남매예요. 그러니까는 먹는 게 남자 둘이고 이제 여자 셋인데 오빠가 정말 대식가여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과일을 요즘처럼 이렇게 봉지로 사갖고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엄마는 항상 과수원에 직접 가서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파지 같은 거, 그러니까 싸게 많이 배라든가 사과, 복숭아 이런 데를 직접 밭에 가가지고 이만한 이렇게 다라에다가 머리에 이고서 저 멀리 노을이 뉘어질 때 엄마가 과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채워주셨어요. 항상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 먹이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먹여주셨거든요. 그게 근데 굉장히 먼 곳에 과수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서울 변두리에 살았으니까 문정동에서 살았는데 그 멀리 과수원까지 가서 이 다라를 갖고 가가지고 항상 과일을 그렇게 사다 날르셨던 게 정말 지금도 생각나고 모란장 그 성남에 있는 모란장에 오일장인데 거기에 맨날 가서 장을 봐오셨던 게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다른 거에서 뭐 풍족하게 못 살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던 게 그게 엄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과일값도 참 쌌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수박 한 어느 통에 정도, 500원. 고급스럽진 않아도 먹는 건 그래도 생선도 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넉넉하게 먹었는데. 네네. 지금은 너무 식비가 비싸요. 네.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깔끔하시고 까다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조기, 굴비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항상 이런 게 있어.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이게 따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커다란 굴비를 하나 장만하시면 잘 보관해 놨다가 아버지 상에다가 상 까시면 거기다가 찍찍 찢어가지고 아버지 먹게 한 5조각 거기 접시에다 아버지 상에다만 딱 놓고 그걸 다시 막내 아들이네 다시 완전. 집어넣는 얘기가 어머니 얘기 주제가 한이 나오니까 없죠. 예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의자 어머니께 지금도 손을 대면 온기가 묻어나는 의자 위로 10월의 넉넉한 햇살 당신의 다정함처럼 아낌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생애 고비마다 쉬어갈 자리가 되어주었던 당신의 의자 위로 지금 눈부신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생이란 때로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의자를 놔둔 채 서둘러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내 몫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한때 내 것이었던 온기에 감사해야 함을 알 것도 같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의자처럼. 잔잔한 이 가을의 느끼에 어머니라는 그 연결돼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봄비님께서 직접 지은 시죠. 그 안산 여성 문학상에서 심사위원이 신달자 선생님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선하신 당선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시를 좀 이 시 말고도 다른 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없어서 제 노트북에 있어서 사실은 네. 이 시는 가지고 있어서 읽어드리긴 했는데 네. 더 좀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 많아요. 특별히 주제가 어머니를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제가 31살 때 교통사고로 57이라는 나이에 너무 아깝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사실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정신적인 방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혼 막 신혼 때여서 아직 그 어떤 결혼 생활의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고 굉장히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저는 그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망할 때마다 몇 년씩 증발을 하셨었어요. 어딘가로 사라지셨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저희들을 다 이렇게 거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간성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학비도 융통도 잘하시고 엄마가 직접 벌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의 역할까지 이렇게 합쳐서 그냥 언제나 너무 든든하게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인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돼. 제가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도 괜찮아. 난 엄마가 있잖아. 그때만 이제 결혼 막 했을 때 저희 남편 이대 독자 외아들인데 시댁하고 갈등이 제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제 마음속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난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 엄마가 있는데 뭐. 엄마가 내 애 키워주고 다시 나 뒤를 밀어주면 난 다시 멋지게 직장 생활하고 제 그러다가 예. 잃어버리면 그런 순간에 엄마가 딱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이 교통사고로 저희 엄마는 자기 나이보다 한 10년 전 젊어 보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정말 너무나 모든 걸 다 잃은 예, 느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그 몸도 무척 아팠어요. 한 몇 년간.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에서도 89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다르시죠. 이게 자연사였으면 호상인데 쓰러지셨기 때문에 네. 안 좋았던 건데 저는 그 잃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그동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게 딱 연상이 되면서 입덧이 사라지면서 바로 설렁탕 한 그릇 때리고 바로 친정 달려가서 온갖 가구 다 끌어내고 그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내가 급성무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일주일 준비를 싹 해놓은 다음에 엄마가 아랫목에서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그리고 온갖 장 다 받아가 장례 다 치르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마무리가 네, 그게 제가 네,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답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저기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인데 마로니에 100일장이 있어요. 전국 네. 100일장이. 근데 제가 너무 쓸쓸한 가을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제가 소설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시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제가 이제 편지라는 주제였어요. 그날 그 100일장 주제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어린 나무가 맨 처음 겨울을 맞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저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엄마 없는 첫 겨울을 맞는 제 모습을 담은 시를 저절로 시가 어디선가, 그러니까 타고르가 시가 내게로 왔다. 제가 어느 순간 저 머릿속에 어느 순간 제가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썼는데 그게 장원이 됐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뭐 글을 써지도 않고 살고 있을 때였고 그때 그게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준 위로의 선물이었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그 시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 엄마라면 내가 없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보다는 엄마하고 좋은 추억만 기억하고 힘 있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게 엄마의 바람일 거라는 생각이 그때 그 상을 받으면서 그 심사위원들의 따뜻한 그 축복 속에서 상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슬픔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는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나 살아가고 들었던 있어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편지 제목을 기억하잖아. 그때. 예. 그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감사함이 있다라는 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엔 꼭 갖고 와봐요. 또 듣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분위기를 조금만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또 너무 또 이렇게 저희가 축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자녀들이 보는 나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엄마의 느낌이 어떨까 우리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녀들이 내 아이가 본 엄마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한번 이렇게 좀 뭐 재밌게도 얘기해도 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독재자. 써니님은 독재자라는 느낌 드세요? 윽박지르세요? 왜냐하면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운데도 이렇게 아빠를 안 바라보고 엄마 해도 돼? 이런 거 그런 건 무슨 경우겠어요. 제가 독재자인 거지. 남편을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런 느낌? 네. 해요쌤. 나 애들한테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닌데 이기주의자거든요. 이기주의자. 그래갖고 애들이 큰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화낸 생각밖에 엄마가 화냈던 기억밖에 안 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화를 많이 냈나 봐. 그래갖고 애가 엄마에 대한 기억이
화만 냈던 기억밖에 없다는데. 지금 너무 따뜻한 엄마시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한테는 또 엄마가 이런 걔도 가꾸고 나한테 텃밭하고 막 이러니까 아우, 그 좋은 텃밭은 의미. 텃밭이고 걔도 나한테 엄마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써니님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치. 엄마는 막 이러고. 근데 아까 유드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녀들은 또 마음에 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게 자기가 살다 갔으니까 그렇게 애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선물이죠, 자식들한테. 그래서 나는 큰 소리 쳐요. 밥도 새끼 다 해먹었으면 너네들 비만 됐을 거야. 당당한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비만 먹여 그냥 그렇게 좀 모자라게 먹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언변이시네요. 아니 왜냐면 누구야?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해먹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비만이 많더라고. 또 유드림은 어떻게 저는 제가 제 삶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이 아이한테 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성질 내고 나쁜 엄마죠. 근데 또 잘해줄 때는 또 엄청 자기 또 속내 얘기 또 다 저한테 하니까 아빠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도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쩔쩔매는 엄마이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맞아요. 쩔쩔매에서 그게 저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쩔쩔매는 이 환경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쩔쩔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싫어. 나는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살지 않을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전에 시어머님하고 또 의견 차이 때문에 좀 통화로 좀 이렇게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가 그걸 듣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만약에 그러니까 틀린 판단을 했을 때 네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거는 할머니 처사가 분명히 틀린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해요. 저희 엄마한테도 저는 또 그런 사람이고. 되게 합리적인 성격이신 거. 배우고 싶어요. 화끈 부러워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데 들을 때는 또 힘들더라고 나. 성향이 다 직원을 틀리니까요. 들으니까 아니 맞는 말인데 네. 들을 때는 직원을 들으면 또 한동안 힘들더라고. 저도 예전에 상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듣고 걸러서 이렇게 흘려 보내면서 제 걸로. 저희 큰애는 지금 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이는 아직도 저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저를 무섭게 생각한다는 걸 한순간에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딱 잡았어요. 3살 때. 그 이후로 걔는 엄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나씨가 좀 순한 것도 있지만 항상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우리 아이는 정말 너무 착해.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그 친구 엄마한테 그 수학을 그 그룹으로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윤석이는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이랬더니 숙제를 안 해왔더래. 그래서 윤석아 너 이렇게 숙제 안 해오면 니네 엄마한테 잃는다 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애가 사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해올 테니 절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얘기를 하냐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워낙 순했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때리거나 다른 집처럼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뭐 그렇게 악악거리면서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걔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애가 순하기 때문에 그러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걸 알았냐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만은 없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면 다른 엄마처럼 악악거리면서 야단치고 그러면 같이 뭐 엄마가 막 야단치면 지도 또 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쌓인 걸 풀어야 되는데 저는 너 이러면서 걔랑 말을 어떤 때는 걔가 뭘 잘못하면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러면서 걔하고 눈을 안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외면이 더 네, 무서워요. 그게 걔한테 너무 이제 걔가 엄마를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고 막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속으로 이제 내가 엄마가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귀는 모습을 보고 자기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내가 속이 풀니까 내가 이제 내 성이 풀릴 때까지 걔랑은 이제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주고 말고 뭐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가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힘겨웠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걔가 네네. 그게 엄마가 무서웠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리 한 번 안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저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사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너를 되게 사랑하는데 네가 엄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랐다.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한번 푸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대학교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지금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큰애는 지금도 그 뒤로 가서는 부모가 안 되면 할 이렇게 자식에게 네. 수긍하고 잘못했다 이런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무서워서 지금이야 나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아직까지 저한테 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말을 거역하거나 그 뒤로 가서는 안 할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대들거나 엄마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더 좀 가슴이 아픈 경우라고 할까? 굉장히 좋고 사랑스러운 엄마였어야 됐는데 걔가 나를 좀 무서워하는구나. 저는 중학교 큰애가 중학교 때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어? 딱 그러는데 미안해. 아니 왜냐면 왜 잘못했다 왜 미안하다 그랬냐면 아이의 눈동자가 홀가닥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걔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내 딸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직시하고 미안하다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럴 때는 같이 정면에 같이 부딪히면 하면 안 안 돼요. 될 것 예. 같아서.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다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순종적이거든요. 보삐님은 어떠세요? 좀 하루만 순종적인 아이들을 키워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정말. 저는 예. 저희 친정 엄마하고는 좀 반대인 엄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살았었는데 저는 또 그게 나름대로는 또 반대로 이렇게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저희 애들이 알고 있는 저는 울보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V에서 조금만 불쌍한 사람이 나와도 이미 울고 있고 언제나 잘 우니까 이게 참 애들한테 안정감이 없을까 봐 사실은 전 그게 되게 미안하고 그런데 너무 슬펐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울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울어서 많이 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눈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갖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치과를 갔는데 이제 이빨 2개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가 저한테 말하기를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6개월 뒤에 갔더니 이번엔 8개가 충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엄마가 관리 잘해줬어야 되는데 또 못해갖고 네 이빨이 넌 이제 8개로 치료를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저 7살짜리 조그만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디가 지가 또 다친 거야. 그랬더니 엄마 또 전에처럼 또 울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저희 딸 앞에서도 이렇게 울었던 적이 많이 그러니까 정말 저희 딸은 제 앞에서 눈물 안 보이는데 저는 걔 앞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눈물을 남발하고 살아서 별로 효과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제 눈물에 반응도 이제 없어요. 가족들이 쟤들 우니까 이러고. 근데 비참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저의 스트레스나 슬픔이 제 눈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치유가 되는데 예, 다른 예. 사람이 보기엔 난 약한 사람이야. 예, 그래버려서 애들이 이제 내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저희 친정 엄마처럼 저는 저희 엄마 눈물을 정말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엄마 정말 나 같으면 맨날 발 뻗고 울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상황이면 근데 우리 엄마 정말로 눈물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운데 나는 그런 엄마가 못 돼서
참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많이 눈물을 보이는 엄마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눈물은 보이지 근데 않고 봄비님이 천상 작가인 거지 감정이 너무 풍부하니까 좀 눈물을 그 좀 작가라고 다 섭지. 울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작가님들은 좀 남다른 감상을 가지고 감성적이긴 있으니까 네, 좀 심해요. 저는 드라마 보고는 자주 우는데. 드라마 보고도 저도 잘 울어요. 근데 도시녀분들은 보면은 음식도 잘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우리 엄마는 요리 좀 잘하시고 그 텃밭도 가꾸는 거 뭐 잘하시는 그런 인상이 그 타샤 투터인가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싫어하던데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제가 볼 때 써니님하고 뜨레비님하고 혜연님, 유두리님은 예, 그런 있어요. 쪽으로 그런 그렇게 충분히 연상할 뭐 수 있는. 만들어주고 막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카메론님하고 저하고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해주면 어머님들, 좋아하죠. 살아생전이든 살아계시든 어머님들이 솜씨가 좋으시면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해주면 잘하지만 잘 안 해주는 게 문제인 아, 거지. 자주는 안 해주니까. 저희 언니가 그래서 딱 유형이 지금 이 봄비님하고 우리 언니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언니는 나이가 있는데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냥 바로 어려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돈 벌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 엄마 그늘에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딸이고 언니는 벌어오는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가 딱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항상 김장까지 모든 걸 다 엄마가 총막 나가게 해주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김장을 어쩌냐고 그리고 막 거의 몇 년을 이렇게 울더라고 언니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혼자 해 먹으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거 안 되다. 그전에 나중에 이제 한 50 후반 들어가니까 50 초반이었거든요. 돌아가실 때가 50 후반 되니까 야 이제 좀 길이 좀 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다 되게 돼 있어 엄마가. 아니 잘하고. 김장도 사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 자기가 결혼을 했으니 결혼한 것을 만끽하고 싶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집에 있어줘라. 퇴근해서 오면 자기를 기다려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너무 좋았죠. 나가서 돈 벌라 소리 안 하니까. 저는 저번에 여기 녹음하고 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되게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서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날은 얘기 안 하더니 그 다음 날 술 한잔을 하재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가서 했더니 밤 10시에 너는 녹음 가고 딸들은 학원 가서 안 오고 나는 외로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다 혼자 놀으라고. 결혼하면서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도 없었으니까 오로지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뭘 해서 먹일까. 그것만 맨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해서 오면 이제 쫙 이렇게 이제 한 상을 딱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 뭐 요리 시간을 보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남편이 감격을 하는 거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니, 트레빗쌤은 굉장히 부부간의 우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맨스가 금슬도 느껴져. 좋으시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신혼 때 로맨스, 네. 지금의 그 텃밭을 같이 와서 잔잔한 호수 가꿔주시는 같은 로맨스? 부부 같은. 이런 얘기 그렇진 그만하셔야 않은데. 돼요. 듣는 사람들은 너무 막 이렇게 우리끼리 막 이러면 저한테 처음하면 되게 그래서 싫어해요. 왜 저래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돼서 제가 요리를 하기 우린 시작한 막 건데. 이렇게 까는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닭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까주고 가세요. 그때 발을 네. 잘못 들인 빨리 거지. 쓰레비님 마무리하세요. 제가 이제 까드릴 것 같아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우리끼리 그때 좋아한다고 막 그랬기 그래요. 때문에. 보니까. 저는 요리하는 걸 즐기진 않아요. 이제 막 레시피가 막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럼 오늘 메뉴 이거 하고 저거. 그럴 때는 막 돌아가요. 그럼 신나게 막 일주일 걸 다 해놔. 근데 그 다음은 또 딱 스탑해. 근데 요즘은 남편이 제가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번씩 이제 가르쳐달라서 하는 게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국수. 국수 육수를 잘해요. 이제 제가 육수 낸 법을 알려줬더니 이제 자기가 응용을 해서 게가 있었더니 넣었더니 맛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꼭 게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써먹어. 아들도 그렇고 여름이었는데 아빠가 요즘 국수가 먹고 싶어요. 남편이 더운데 그러더니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서. 하기 싫으면
아 당신이 해준 김치볶음밥이 맛있는데 그러면서 부려먹어. 그러면서 오늘 거꾸로 됐구나. 저녁은 또 뭘 해줄까 그리고 이제 메뉴 좀 바꾸지. 현명하신 거지, 현명하신 거지. 그래도 하시네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러고 또 나중에 주고 하겠대. 제가 더 잘 나가는 기다리고 있어요. 반대 역할. 근데 제가 이제 기다려. 당신이 20년간 나 저기 반찬 투정한 거 그대로 해줄 거라고. 저희 남편은 안주를 잘해요. 그래서 아. 안주에서 딸들아 이리 와 안주 먹자. 따님들하고 데쳐서 낙지 데쳐서. 이제 그만해요. 또 이제 그만. 또 남편 자랑 되면 또 안 되니까. 아니 따님들 크면 같이 술 대작하면서 술 하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칭찬하시는 우리 남편은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이란 걸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날이 때 것이요? 할 줄을 몰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잘해줘서 밥하는 그렇지. 거를 시켰더니 나는 꽁꽁 이러고 누워서 밥을 자기가 하겠대. 여보 쌀은 어디 있어? 계속 물어봐요. 아, 그렇잖아. 어디 있어? 그럼 몇 번 씻어야 돼? 3번만 씻으면 돼? 뭐 물은 얼만큼 부어? 됐어. 내가 일어나서 밥할게. 갑자기 금슬 좋은 부부에서 반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조금씩 트레이닝을 시켜 놓으셔야 편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짜장 시켜 그래. 그리고 오늘은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특히 또 친정 엄마가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지금 살아서 계시는 옆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어머니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화, 안부 전화라도 한 통씩 이렇게 날려서 아니면 찾아뵙거나 좀 이런 거. 안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뭐 글 같은 거 편지라도 시 같은 거라도 써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 하여튼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오늘 되게 이야기가 많았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까지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의 남편입니다. 참 좋은 방송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발효가 돼 있는 방송 같습니다. 항상 듣기도 좋고 느낌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됐어? 뽑아.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님의 큰딸인데요. 엄마가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가서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걸 보고서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방송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님의 작은딸입니다. 라디오 방송 잘 듣지 못했지만 엄마가 열심히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정말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힘내세요. 화이팅. 카메론님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수시절 방송을 하면서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졌고 앞으로도 많은 방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